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디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박수? 늘 환영하는 의미로. 네, 오늘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7월 출석이라고 합니다. 네, 견우와 직녀. 그러니까요. 저 몰랐어요. 이거 근데 너무 음력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요즘 음력 잘 안 따지니까 그냥 잊혀지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견우 직녀 뭐 이야기는 다들 아실 텐데 참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애틋해요. 끝. 아니, 그 예전에, 그 견우 직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7월 7일? 1년에 한 번, 만나는 딱 한 번. 거죠. 그 새들이 이어주지 않나요? 그런 것 오작교. 같아요. 맞아요. 그죠? 또 오작교인가요? 오작교 맞지 맞아요. 않나요? 오작교 맞죠? 맞아요. 아니,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 연인 맞아요? 이게 진정한 연인인가? 1년에 한 번 만나도 계속 사랑이 이어지는? 어떻게 그럼 생각하십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지. 또 이런 7월 실석의 견우와 직녀 얘기를 우리 너무 현실적으로 풀면 이렇게 삭막하게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DJ 명언으로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실까요? 예,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진리대치라는 분인데, 진리대치 예, 진리대치. 누구예요? 여기 설명은 네, 네. 일단 이분이 한 얘기가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또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곱 씹어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참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변화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 책임도 또 져야 되고. 근데 그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해서 결과가 두려워서, 그 책임이 두려워서 선택도 안 하고 회피한다면, 이게 선택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진 니데치라는 분이 네. 스스로 이제 뚱보 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을 두려워하던 1960년대 이웃들을 상대로 우연히 이제 체중 감량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1963년에 웨이트 와처스라는 이름의 기업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을 한다는 진 나데치의 말처럼 운명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스스로 선택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두려워서 선택을 주저하기보다 선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다 결과다라는 그렇죠. 거죠. 언제나 나의 맞는 선택이 얘기예요. 올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말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이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진짜 이렇게 지나와도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항상 선택을 한다 우리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항상 선택을 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도전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선택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굉장히 좋은 말로 또 자극을 좀 주면서 신선한 자극으로 또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상 얘기 좀 넓혀갈까요? 부디의 세상만사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네, 지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말도 많고 말도 많고 네. 탈도 많은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큰 그런 행사였잖아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번 세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상당히 그 오점이 많이 남겨져 있었죠. 그것들은 뭐 언급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어진 뭐 부실 운영, 이런 문제라든지 열악한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가 또 충분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일들 때문에 이 스카우트 고생 체험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웃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K-pop 콘서트. 예, 이게 성공적인 개최로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뒀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지만, 글쎄 그게 과연 유정의 미를 거둔 걸까요? 이게 이런 거 하나로 우리한테 정부의 노력이 마지막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이 잼버리 대회가 열린 동안 뒷수습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렸던 시민과 또 기업들, 네. 기업들,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자원봉사자들,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자원봉사자,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들의 남은 일정을 위해 뭐 연수절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했던 기업들, 그리고 뭐 공짜 케이크 등까지 나눠주기도 한 일부 가게의 온정,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쌓여서 그래도 잼버리 대회가 원만하게 끝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잼버리 대회는 이제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울 게 아니고, 대회를 준비를 한 건 전 정권이죠. 하지만 이 대회를 또 계획을 실행을 한 건 현 정부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서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근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현 정부든 전 정부든 부끄러운 줄 알고 단 한 번만이라도 또 좀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좀 물론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들은 네. 너무 뭔가 잘못을 해도 절대 반성 안 하잖아요. 절대 잘못 없다, 끝까지 버티면 됩니까?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네. 좀 하는, 네.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좀 스스로가 반성하는 그런 좀 자세를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물론 뭐 뉴스 통해서 본 거지만 이제 좀 각지로 흩어졌었잖아요. 예. 잼버리 대원들이 뭐 태풍도 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길에서 만난 시민들이 예. 미안하다, 대원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좋은 기억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따뜻한 말도 건네고 좀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너무 좋아요. 네. 1등이다. 맞아요. 우리 그 시민들 의식은 네. 상당히 높은데 정치권의 인식이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우리한테 남은 숙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의미 있는 얘기를 던져주셨습니다. 세미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벌써 9월로 넘어갑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요. 예. 9월로 넘어가네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1월 달이 어제인 것 같아요. 진짜. 야, 1월 달에 뭔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러자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이제 벌써 9월입니다. 9월이 됐네요. 9월 6일, 네,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이곳 강남구청역 인근의 부디의 사무실에서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세미나가 개최가 되는데요.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서울에서 돈 버는 마지막 방법, 재개발에 답이 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재개발 시장이 뭐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네. 뭐 상당히 많은 재개발 시장이 서울에 지금 뭐 이렇게 널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 옥석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하반기에 우리가 재개발 시장에 점점 투자할 수 있는 그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나중에도 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역세권 개발 하라고 그렇게 많이 완화시켜서 네. 해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데들이 과연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진행이 될 수 있는 데들이. 그래서 그 진행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찝어서 들어갈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시간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상당히 지금 작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재개발이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없는지, 왜 재개발이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처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아마 커다란 지금 시기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제 9월달부터는 매주 세미나를 진행할 거예요. 매주 많은 분들이 참가를 희망하셔서 이제 매주 세미나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하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의 선택폭이 좀 넓어지시겠네요. 그렇죠. 네, 편한 시간에 매주 열리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조금 빠르게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할 수 있는 곳,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옥석 가리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매주 지금 강조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통해서 자세한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수시로 상담 신청은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통해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답파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 고민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여기 용산구 화암동에 네. 신축 푸르빌라를 전세 끼고 매수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 투자 지역인지 알아보고 싶고요. 네. 혹시 또 더 좋은 곳 있으면 추천 가능하신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용산 후암동의 신축 투룸이군요. 네, 동후암동의 신속 통합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동후암동에 신통개발을 진행하는 쪽이군요. 네. 그래서 조금 장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네. 어떨까? 혹시 뭐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용산 지역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예, 후암동은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곳인데요. 네네. 자, 여기 제가 빨갛게 이렇게 선을 걷는데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을 동후암동이라고 하고요. 좌측을 네네. 서후암동이라고 해요. 서후암동은 서울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후암동은 예전부터 특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1, 2, 3구역으로 이미 여기는 개발 계획이 옛날부터 잡혀 있던 곳이고요. 본래 이쪽 동쪽 후암동은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여기가 없던 곳이고, 그런데 이쪽도 이제 오래된 집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쪽 라인이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여기도 1, 2, 3구역으로 일단은 구역은 같이 거기 이제 주민들이 일단 나눠놓은 거죠. 개발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2구역은 아무 얘기가 없고 1구역은 지금 어쨌든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신통계획으로, 네네.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지금 상구역이 용산고등학교 위쪽이 상구역인데, 이 네네. 상구역은 지난해 이제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넣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둘 중에 하나 빠른 걸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서쪽 호암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예전부터 잡혀 있었고, 그런데 이쪽은, 서쪽 호암동은, 여기가 이제 서쪽 호암동이죠. 이쪽 라인은 단독주택들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쪽 동호암동 쪽에 이제 빌라들이 있어서 이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부터 동호암동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가 그 남산이잖아요. 남산하고 네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하고 붙어 있으면 항상 고도 제한이라는 걸 받아요. 남산 고도 제한. 예, 남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산 건축물을 높이 올리면 남산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고도 제한 때문에 뭐 한 5층 이렇게밖에 이제 못 짓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줬어요. 네네. 예, 완화시켜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데 이제 뭐라고 많이 나왔냐면은, 이 후암동에 고대제한 없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고 완화시켜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한 5층 정도밖에 못 짓던 게, 한 10층에서 네. 10층에서 한 12층 정도까지도 이렇게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재개발이든 뭐든 그 투자를 할 때 1순위가 있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네. 가능하다면 1순위에 투자를 해야 되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그것도 안 된다면 3순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는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층고가 한 12층에서 한 12층 정도?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아파트가 보통 몇 층까지 올라가요? 뭐 35층 막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못 네. 올라가도 뭐 25층 이상. 근데 이렇게, 10몇 층까지밖에 못 가면 이거는 확실히 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자할 곳도 있는데 굳이 여기를 우리가 1순위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단지 용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 35층,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세대수 많은 거기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층고가 10몇 층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격을 끌어올려 줄지는 그건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암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1순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1순위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재개발 투자해서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지금 서울 시내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면은 그런 어떤, 서울의 중심 입지의 역세권 개발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뭐 투자만 3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딴 데도 하고도 남아요. 그 굳이 여기를 1순위로 선택할 필요는 없고,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용산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용산에 무조건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10층, 12층이라도, 근데 그것은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2억을 투자했든 3억을 투자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큰 금액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투자 목록에 좀 지어보시고 한번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걸 극대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용산 후암동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투자 지역을 고를 때도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 굳이 우리가 1순위를 갈 수 있는데 2순위, 3순위를 설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거죠. 누를. 왜냐하면은 거기는 내가 또 잘 아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 좋다고 해. 거기는 앞으로 좋아진대 엄청.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도착해 있는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관악구 남현동 602-118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10년 전에 매입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있고요. 여기 어떨까요? 예, 여기가 사당역에서 역세권이에요. 네. 사당역에서 2호선이잖아요. 그 입지는 좋은 곳입니다. 사당역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말이 많았던 사당역 그 복합 환승센터 건립계획 뭐 한인이 만인이 했던 거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주거나 오피스텔 상업시설, 본래 여기가 조금 이제 뭐 사업부지 계약자 소송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뭐 안 되는 되느니 말썽이 많다가 여기 이제 그 상업시설이나 오피스를 포함해서 좀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복합 환승센터도 들어오고 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또 홈플러스도 있고, 그래서 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기는, 실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살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여기에 지금, 빌라를 살고 계시는데, 사는 거는 뭐 좋고,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여기가 정비가 잘 된 곳이에요, 이쪽 라인이. 정비가 잘 돼서 소규모 아파트 빌라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정비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빌라를 사실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산다는 개념은 그 동네가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정비가 안 돼 있고 낙후된 동네, 낡은 동네, 이런 데들이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빌라를 사는 건데, 지금 여기 여기는 이제 뭐 소규모 아파트 빌라 상가로 이루어진 깨끗한 그런 이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 상승폭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사당역하고 이쪽이 이수역 쪽하고 뭐 역세권 개발 계획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만 있고 세부 내용 발표가 안 됐고, 해당 빌라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이제 역세권 개발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뭐 주변이 깨끗해서 입지에 따른 어떤 주변의 가격, 주변의 어떤 지가가 오르든지 가격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이 작고 단순 투자 개념은 아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거주 중이시니까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저는 뭐 충분히 살기도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세권의 입지가 좋은데 뭐 개발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근데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또 자세한 내용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 만리동 서울역 리가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남깁니다. 2018년 6월경에 구입했고 현재 33평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한 5년이 좀 넘으셨네요. 서울역 리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거주는 안 하시고 이제 전세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투자 목적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이쪽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호재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건 서울역이에요. 네. 서울역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서울역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도 뭐 서울역이 상당히 많은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만 여기 이제 GTX A 노선, B 노선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신안산선도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네. 수색, 광명, 고속철도도 들어오고 5개 노선이나 앞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서울역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앞으로 더 복잡한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 첫 번째 관문이 서울역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 별표 데가 여기가 제2의 제2의 코엑스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제2의 코엑스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삼성동에, 강남 삼성동에 코엑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주변이 얼마나 많이, 그 주변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코엑스 들어오는. 왜냐면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이 다 정돈이 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서울역 리가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 서울역 리가가 있고, 여기 뭐 지하철은 가깝죠. 멀지 않죠. 서울역 리가가 있고, 여기에 코엑스가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일자리, 업무시설,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중림동이나 만리동, 지금 이런 쪽들이 낡은 동네거든요. 이런 쪽도 다 결국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엑스가 이렇게 큰 코엑스가 들어오면은, 외국 사람 많이 와서 그 꼭대기,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보면 다 낡은 동네면은, 그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주변 지역들은 다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도, 뭐 서계청파도 개발 계획, 그 주변이 다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리가는 단지인지 단점이 세대수가 좀 작아요. 200세대가 안 되는, 세대수가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21년 실거래가가 16억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은, 23년 6월에 14억 거래가 됐대요, 실거래.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아직 갭이 있다, 최고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가격들이 이제 최고가를 향해서 전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은 노른자이죠. 뭐 송기정 체육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서울역도 가깝고 이쪽 주변 지역들은 다 바뀔 거예요. 낡은 동네도 다 뭐 역세권 개발이든 아니면 모아타운이든 이런 쪽으로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곳이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낡은 동네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지가 상당히 좋다. 물론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입지가 워낙에 좋고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걸 보고 또 교통 호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보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고민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고요. 이제는 블루칩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주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오라고 제가 과제를 부디한테 그렇죠.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는 과제를 또 어떻게 수행하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자에 블루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블루칩. 아파트에도 블루칩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예. 네. 네, 분당 임해동에 청구 6단지를 블루칩 아파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임해동의 청구 6단지 아파트. 오, 여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네,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많이 들어봤다면 좀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지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아파트죠? 네, 92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요. 네. 상당히 여기가 이제 6단지인데요. 바로 임해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임해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임해역. 상당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주변에 뭐 그 학교들도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92년도에 이제 진 아파트예요. 네. 92년도에. 그러니까 뭐 이미 재건축 연한은 지났죠. 30년이 넘었죠? 3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4평에서 네. 24평에서 67평까지 다양한 그런 평을 가지고 있죠. 24에서 67평. 평수가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네. 큰 평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임해역은 뭐 분당선이잖아요. 네. 예, 분당선 임해역이고요. 여기 이제 경강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은 여기 판교역까지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바로 요쪽에 GTX가 또 들어오는 호재도 있고, 주변에 이제 호재들이 줄줄이 있어요. 여기가 줄줄이 있는데, 이제 근데 가장 분당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분당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당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건축을 하는 단지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이 더 많아요. 그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아파트, 그래서 사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많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가까지 포함하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요. 그래서 20평이 넘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지금 뭐 재건축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지금 이제 결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옛날에도 제가 이제 이 청구육단지를 상당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단지고 투자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주변에 뭐 안말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뭐 송림중, 서영고, 임해고, 송림고 뭐 이렇게 분당에서 그래도 괜찮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당 내 뭐 파리 학교, 송림중이 특목고 진학률이 6.8%, 분당 내 파리. 뭐 괜찮은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분당 역세권 중에서 이제 상업시설이 없어요. 상업시설로 가려면 이제 바로 어디로? 서현동으로. 근데 서현동은 바로 밑으로 좀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당에 지금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재건축에 투자를 할 것이냐, 리모델링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항상 이익이 크게 나는 거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난다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근데 혹자는 또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분당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생겨서 이제 용적률을 500%까지 최대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용적률 500%까지 주면은 대충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도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용적률 500%까지 준다는 전제 조건은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즉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용적률 500% 절대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단지, 거기에 또 이 청구6단지, 임해동 청구6단지는 아주 대표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가능성이 높죠. 예, 여기는 사업성이 아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만 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20평이 넘으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업성이 높다는 의미는 내가 추가 부담금 2억을 낼 걸 1억을 낸다. 그 한마디로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사업성이 나쁘다는 거는 추가 부담을 많이 낸다는 거죠. 못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한다는 아니에요. 주민들이 열심히 우리 해, 돈 내더라도 돈 우리 5억씩 내. 그러더라도 재건축. 그러니까 많이 내면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억씩 내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 좋은 아파트를 찾아가는 방법, 여기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 주셨는데, 매매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매매가가 최고가가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2018년도에 6억 9천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최고가가 11억 9천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최고가 11억 9천. 항상 21년도가 가장 고점이에요. 11억 9천.
근데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9천. 그럼 이제 얼마 갭이 있나요? 1억 정도 갭이 있죠, 1억. 20평대. 네. 그리고 30평대는 16억 3천만 원까지 갔어요. 그게 지금 14억 6천만 원. 그럼 이건 거의 한 2억 가까이 지금 갭이 있죠. 이제 47평은 사실은 19억 7천, 17억 5천. 이것도 한 2억 정도 갭이 있고. 아직까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항상 부동산은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할 때는요, 그 정고점을 어느 시점에 도달할지 그것은 모르지만 정고점까지 도달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2평을 산다. 32평 16억 3천이 최고가인데 14억 6천 주고 산다. 그러면은 거의 한 2억 조금 못되게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16억 3천까지 그냥 올라가고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또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1억 한 7천은 내가 이익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여기는 항상 아파트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최고가 대비해서 한 3억이 빠져있다. 그럼 내가 지금 사면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지금. 그러면 조만간 이게 3억 정도가 올라서 최고점을 회복할 것이다. 그럼 일단 3억을 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부동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디를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을 쓰시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매매가는 아파트를 볼 때 그런 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는 임해동입니다. 분당이고요. 임해동 청구 6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 학군, 상권, 매매가 변화까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와 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찾으세요? 예?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네. 잠자면서 지도 고민해요. 펴놓고 아 진짜로 꿈에 나오는 고민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잠자면서까지.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절대 안 하고요. 네, 꼭 예, 찾아 알겠습니다. 오십사라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특히 또 지금 여름에 무지하게 지금 덥습니다. 예, 건강들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한 가운데서, 건강한 몸 네. 가운데서 우리가 재테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막바지 여름 우리 고삐를 늦추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건강과 안전 생각하면서 잘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